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십니까? 지난 2005년 반려동물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1,50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0년이면 인구의 절반인 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앵무새, 고슴도치, 도마뱀 등 종류도 다양해지기도 했고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족을 반려동물로 맞이하는 사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지만 요즘에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친구, 또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바뀌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의 삶에 반려동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죠. 그런데요, 지난 7월 70대 할머니가 8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던 개에게 목을 물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반려동물 인구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어떤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과 관련한 법률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법률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처럼 아주 푸근함을 주는 박준 변호사, 그리고 보더콜리처럼 무한 체력이 느껴지는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제가 앞에 수식으로 견종을 좀 붙여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골든 리트리버 네. 찾아봤는데 좀 밝은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쾌활하고 네. 좀 잘 놀고 네. 사람하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 신사견이죠? 네.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쾌활하고 밝은 좋은 성격이다. 점만? 예, 생각이 듭니다. 보더콜리 어떠세요? 예, 저도 보더콜리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예. 다정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청 다정해서 예, 딱 맞지 않나. 예. 딱 좋은 점만 또 어떻게 이렇게 쏙쏙 긍정적으로 뽑아서. 생각을. 네, 우리 변호사님들은 참 긍정적이세요.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요. 2020년이면 무려 2천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반려동물 혹시 키우세요? 저는 그 아파트에서 옛날부터 살았어서 네. 한 번도 못 키웠습니다. 꼭 키워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막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좀 그게 있다고 해서 언젠가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키운다면 어떤 동물? 저 강아지 되게 키우고 좋아해서. 싶으시군요. 저희는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딸이 좋아해서 딸 친구가 하여튼 외국에 가면서 잠시 강아지를 맡겨둔 적이 있어요. 작은 강아지를. 네. 한 3일 정도 집에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강아지는 우리 딸보다는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좋은가 봐요. 저 자꾸 붙어서 글쎄요, 뭐 네. 딸이 좀 원한다면 언젠간 한번 반려동물 강아지를 한번 키우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물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동물과 관련한 법이 있죠? 예, 동물보호법이라고 해서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좀 공존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법제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뽑으시는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혹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동물보호법 있을까요? 이게 제일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이제 생후 3개월 이상이 된 동물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을 뭐 안 잃어버리게 인식을 할 수 있는 표지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뭐 또 이게 함부로 유기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주인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좀 법제화해서 의무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산책 같은 거 당연히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목줄을 꼭 착용하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굉장히 큰 개인데도 목줄이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럴 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도 착용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안 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요, 그리고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이런 개와 고양이는 쉽게 이제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다른 동물들은 네. 반려땡땡 이런 거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동물 우리 보호법 자체가 네. 너무 늦게 만들어졌어요. 88년도에 올림픽 하고 나서 그 90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만들 때도 조문이 한 4-5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규율을 못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사자도 키워도 돼요.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 동물에 대해서 뭐 누구는 어떤 거는 키울 수 있고 어떤 건 키울 수 없다고 규정이 안 돼 있고
별다른 어떤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학대 행위만 금지하고 있고 네. 키울 자신만 있다면 사자도 좀 키워보고요. 호랑이도 좀 키울 수가 있는데 키우기 어렵겠죠. 어렵으니까. 나머지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규율이 지금 없는 게 동물법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반려동물과 또 아닌 동물 구분하는 것도 참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요. 대형 맹견인 도고 아르젠티노라는 대형 맹견이요.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을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요. 사육되고 있는 그 집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 개가 이거를 밀고 그냥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민 3명을 습격을 해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 3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 누가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개가 이제 사람을 물었는데 개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왜 그랬냐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를 관리하는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유자나 소유자로 표현합니다. 개에 관리하는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0%.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분명히 이게 커 보이는데 갈 들고 있고 막 좀 무섭잖아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고 얘 안 문다고 우리 아가야라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가 같이 안 보이는데. 네. 글쎄요. 근데 그런 어떤 강아지가 주인의 어떤 그 관리에 이탈해가지고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그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애완동물은 목줄을 꼭 이제 착용을 해서 산책을 나가더라도 아무리 작은 요만한 강아지라도 목줄 착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본 사례는 다른 사람을 내 개가 해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키우던 나의 개가요. 나를 해쳤어요. 국내외로 제가 기사를 몇 개 읽어봤거든요. 지난 7월에는요. 경북 앙동에서 8년 동안 키운 풍산개에게 물려서 78살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4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받을 길이 있는 건가요? 이게 개 주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개가 나를 물었다. 그러면 주인한테 뭐 형사처벌도 사실은 그럼 내가 또 처벌받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려운 거고 보상도 개 주인이 져니까 보상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물로 본다면 이 개가 다른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렇겠죠. 그래요. 자, 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도 좀 더 꼼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에 비해서는 아주 발달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동물을 이제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고 개정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외국을 좀 보면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아주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 개를 목매달아서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 24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개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벌금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좀 영국은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동물을 사육하거나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조항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아마 발달한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 같은데요. 그래요? 독일은 지금 헌법에 동물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있고요. 동물을 생명체로 여겨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법상 물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생명으로 마땅히 법에 보호돼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독일 법제가 가장 동물들이 살기 좋은 법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뭔가 행복 지수가 반려동물에게도 있다면 독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 것 제가 같아요. 독일에 가보니까 그 독일의 개들이 행복해 보여요. 제가 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헌법에 규정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독일 거리를 활보하면서도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게 우리도 좀 법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뭔가 동물을 더 사랑하고 동물을 더 아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동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부터 해가지고 정신적인 그 건강을 위한 치료를 위한 도우미견이 있는데 네. 제가 두 분한테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어머머머머. OX로 한번 아니, 보통 MC가 내잖아요. MC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자, 얘기를 좀 OX로 한번 맞춰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오늘 왜 이게 제 자리에 있나 했는데 제가 맞추는 거군요. 자, 1번 문제 자, 내주세요. 1번 문제 제가 내겠습니다. 네. 특수견의 종류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의 시초는 세파트였다. 세파트. OX를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셋. 저 X. 네. 저도 X. 왜요? 왜냐면 세퍼트가 제가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보통 마약견 이런 거 후각이 되게 예민하고 뭔가 되게 충실하고 강할 것 같은 애인데 네. 그 친절하게 막 시각장애인견을 그것도 시초까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맹견의 네. 느낌이 있거든요, 셰퍼드는. 현재는 예, 정답은 O입니다. O인데요. 현재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나 이 예.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많이 이제 시각장애견으로 도우미견이 되는데 맞아요. 예. 원래 이제 2차 대전이나 세계 대전 있을 때는 염소 가스 때문에 군인들이 아니면 민간인들이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군견이었던 세퍼드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초 자체는 세퍼드가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이유가 예,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그럴 수 0대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는 이게 뭐 식당 같은 데서 아 강아지는 들어오면 안 돼요. 뭐 버스에서도 강아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한테는 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표를 가지고 있는 이게 시각장애인 견이다 이렇게 돼 있는 강아지를 거절을 사유 없이 하면 이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니까는 당연히 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신기한 게 네. 이게 만약에 식당에서 거부당하잖아요. 강아지가 들어온 게 거부당하면 시각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지만 그 강아지도 도우미견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이 뛰어나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구나. 우리 주인이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강아지조차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방지를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가슴이 아파지네요. 강아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금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기 쉽지가 않네요. 청각 도우미견은 견종의 구애를 받지 않으나 대형견이 많이 이용된다. O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X. 저도 X. 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청각도우미는 크기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견종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는 대형이 아니라 뭐 중형 정도면 되지 않을까. 대형이면은 너무 좀 이렇게 또 청각장애인 분들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중형 정도면 중형 되지 정도 않을까. 데리고 다니기 쉽게. 예, 그렇죠. 네. 저도 보니까 소형견들이 많이 이용되는데 X가 맞습니다. 오. 말티즈라든지 제가 네. 약간 이것 그리고 요크셔 테리 죄송합니다. 아, 욕한 거 아니시죠? 예, 요크세 테리어. 요크세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 같은 작은 소형견들이 청각 도우미견으로 이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큰 개가 이게 청각 알려주면 조금 해도 막 이게 다 들릴 것 같아요. 그럼 작은 개면 탁 올라가서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작은 개가 아닌가. 그래서 소형견이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자, 다음 마지막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치료 도우미견의 아시아 최초 시작 국가는 중국이다. OX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아, 왜 자꾸 컨닝하세요? 아 제가 좀 저는 중국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아요? 예. 사실 처음에는 이게 중국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문제를 낸 거지. 중국이 아닌 아닌 것 것 같은데? 같은 네. 마음이 들게 하려고. 네. 네. 예. 그래서 중국 맞습니까? 같아요. 저도 사실 유사한 생각이었는데 뭐 커닝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까 세퍼트처럼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아, 뭔가. 뭔가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X입니다.
그래요? 중국 아니면 뭐 일본이겠죠. 네. 뭐 아시아 최초라고 봤을 때 일본이 이 동물 선진국이고요. 특히 치료 도우미견은 일본이 거의 최초고 아주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치료 도우미 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당연히 동물들을 키우면 힐링이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특화된 힐링견들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그럼 없나?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삽살개가 예,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힐링견. 되게 보면 충실하고 성실하고 주인한테 굉장히 다정하고 약간 저처럼 맞아.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힐링견으로 많이 네.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래서 국내에도 힐링견이 없는 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삽살개가 그렇죠. 국내 힐링견으로. 사실 삽살개는 진짜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푸근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사실 그렇죠. 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군요. 자, 그 밖에도요. 뭐 고양이, 새, 햄스터, 말 등도요. 사람을 위해서 치료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동물보호법 얼마나 필요한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네. 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반려동물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이 이제 폐기를 하거나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사체를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설마. 쉽게 말하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법안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반려묘, 반려견에 같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봉투에 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묻어주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화장 많이 화장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려 그러면 동물 화장업이 있긴 한데요. 사람 화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장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일정 평방미터 돼야 되고 어떤 냄새 부분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갖춘 데에만 화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법이 좀 필요한데요. 동물보호법에 이 장묘 관련된 법률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화장이라든지 동물을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관련된 법규도 지금 통과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동물 장묘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화장 내지 뭐 묻는 방법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은요, 인간과 우리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은요, 혹시 요즘에 패티캣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패티캣. 예, 패티켓. 타십니까? 에티켓. 펫 에티켓. 맞아요. 네. 합성어인데 반드시 알아야 할 패티켓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패티켓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목줄, 그리고 뭐 맹경 같은 경우에는 입에 이렇게 보호 고착이 예, 그게 있고 또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뭐 강아지 공원에 데리고 와서 배변을 했는데 안 치우고 가고. 그러면 치우세요. 이러면 왜요? 막 이렇게 해서 싸운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는 예,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규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에는 예,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대중교통 이용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탑승할 때 네. 키로수에 따라서 5kg 미만이면 같이 이렇게 데리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5에서 한 32kg 정도면 수화물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탑승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32kg 이상이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비행기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만 탑승을 시킬 때는 예방 접종을 했는지 예방 접종 증명서라든지 그런 어떤 나라에 필요한 건강 진단서 같은 걸 떼 가지고 하면 비행기에 같이 탑승도 가능하고요. 네. 기차 같은 경우는 탑승을 하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보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자 같은데 이런데 넣고 탑승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인 버스 같은 거는 버스 회사 약간 뭐 운송 규정마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못 탑승하도록 돼 있어요. 탑승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탈 때는 뭐 택시 같은 경우도 아마 탑승이 가능할 거예요. 택시 기사라든지 뭐 괜찮다고 하면 탑승이 네.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탑승이 좀 어렵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우는 개와 주인이 닮는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요,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총 132쌍의 주인과 개가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의 지표를 알 수 있는 농도 측정을 토대로 개와 주인의 성격 분석 실험이 이뤄졌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편안한 마음을 가진 주인의 개는요, 편안하고 친근한 강아지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언어는 없지만 감정의 교감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듯하네요. 오늘은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양립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명언입니다. 동물만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인간만을 위해서도 아닌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두 분, 법률매토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건물관리원의 서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권 대리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권 대리 때문에 팀이 실적 보상금을 받게 됐고 오늘은 그 보상금으로 팀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자, 다들 빨리 정리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갈아들 가자고. 그리고 권 대리도 빨리 챙겨. 자네 덕분에 우리 다 같이 회식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다들 고생해서 인정받은 거죠. 에이, 권 대리님 덕분은 맞죠 뭐.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히 권 대리가 건배사를 하는 거로. 아유, 왜 그러세요, 실장님? 권 대리, 권 대리. 권 대리! 네네. 제가 그럼 오늘은 건배사 해보겠습니다. 안전은 하면 우리가 지킨다로 해주세요.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평소 직업상 안전을 생각해야 하다 보니 늘 긴장하고 있던 권 대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한 마음을 내려놓고 동료들과 함께 술을 즐겼는데요. 어쩐 일로 권 대리님께서 스스로 술을 다 따라 드십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맞아. 대리님 좋을 만도 하죠. 이럴 때 기분 내지 언제 기분 내겠어요. 자, 제가 더 따라 드릴게요.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2차 출발. 이번 회식의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보자. 화장실이 어디 있지? 저긴가? 저기 있네. 대리님, 이제 8주는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계셔야겠네요. 제가 그때 따라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좀 잘 부탁해. 그리고 회사에서 내 대신 요양급여 지급 좀 신청해 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가서 신청하고 연락드릴게요. 건들. 몸은 좀 어때? 예, 실장님. 괜찮습니다. 금방 퇴원할 거예요. 예. 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이 거부당했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게 무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므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한 권 대리. 그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권 대리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권 대리는 요양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회사 측에서 주최한 자리이므로 공식적인 일정으로 인정해야 한다. 2번. 스스로 한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정답은 2번.
스스로의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에는 그 책임이 없다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행사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추락한 것인데요. 비록 권대리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의 주체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했고 그 원인으로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